자, 세포 분열을 보자. 세포 주기. 분열을 마친 세포가 생장해서 다시 분열할 때까지의 과정. 자, 크게 감기와 분열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기 때는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세포가 생장하는 기간이에요. 자, 감기는 분열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억해놔. 자, G, S, M기가 있네. G는 갭, 공백, 그로스, 성장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신서시스. 자, 합성한다. M은 미토틱 페이즈, 분열기란 뜻입니다. DNA 복제는 감기에 S기에 DNA 복제가 일어난다. 기억해놓고 세포의 생장은 G1, S, G2기 모두 일어난다. 잘 기억해놓으세요. 감기, 분열이 끝난 후 다음 분열이 일어날 때까지 기간입니다. G1, S, G2로 구분하고요. 지원기는 첫 번째 생장기입니다. 단백질, 여러 세포 구성물질을 합성하고 세포 소기한 수가 증가하면서 세포가 생장해요. S기 때는 유전물질 합성기입니다. DNA 복제로 DNA 생산이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외팔이 외다리였다가 쌍팔 쌍다리가 되는 기간이 S기에 자기를 복제해서 이렇게 붙여나갑니다. G2기는 방추사 구성 단백질 합성하고요. 세포막 구성 단백질 합성합니다. 세포 분열 준비하는 거고요. 세포가 더욱 성장하고 두 번째 생장기예요. 단백질은 생장에 필요한 효소도 단백질이고요. 세포를 구성하는 구조 단백질도 단백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자, 너가 집에 있어. 그러면 너가 있고 책상도 있고 옷도 있고 여러 가지 너의 물건들이 있어. 그런데 집 두 군데다가 너를 똑같이 복제해서 보내고 싶어. 그러면 일단 너를 복제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너도 둘 만들고 책상도 2개 만들고 옷도 2개 만들어서 move 이사하는 거야. M기를 거치면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보내서 똑같은 놈이 2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형성하자. 너를 복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 move 이사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치, 복제하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이사는 하루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감기가 더 시간이 긴 거야. 그리고 얘는 여러 물건들을 복제하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고, 너를 복제하는 건 S기. 다음, 이사 준비한다? G2기. 이렇게 형성하시면 된대요. 다음, 분열기, M기라고 하는데, 감기에 비해 기간이 짧습니다. 핵분열, 세포질 분열에 의해 딸세포를 형성하고요. 염색소가 응축돼서 염색체가 돼.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염색소 형태 풀어져 있으면 이동하다가 끊어질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잘 묶어서 복제해서 양쪽으로 나눠주자. 이 뜻이지. 염색체 모양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포주기는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나뉘어요. 간기는 다시 G1, S, G2기, 그 다음에 분열기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된 다음에 다시 G1기. 이렇게 세포주기가 완성된다. 잘 외워두세요. 세포 주기와 유전물질의 변화. 자, 간기 쭉 되죠? 엄청 길어요. G1기, 세포 생장, 그 다음에 S기, DNA 복제, 그 다음 G2기, 세포 분열 준비. 그 다음에 핵분열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거쳐서 세포질 분열기로 간다. 감기 때는요, 핵이 관찰됩니다. 염색체 관찰되지 않아요. 염색체는 분열기에만. 기억해? 염색체는 분열기에만. 지원기, 대사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물질의 합성, 세포 생장합니다. 세포 내 소기환수가 증가해요.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수가 증가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만약 미토콘드리아가 한 개 필요했다. 그러면 복제해서 양쪽에 나눠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야 얘도 살겠지. 그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복제, 리보솜도 복제. S기, DNA 복제, 유전물질 2배 되는 기간이고요. 분열기, 딸세포는 모스표와 같은 양의 DNA를 정확하게 분배하게 돼. 자, 그래서 감기 때 자기를 복제해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모세포와 딸세포가 똑같은 핵상을 지니도록 만드는 거예요. 감기의 중요성, 세포 분열이 계속되어도 염색체 수, 모양, 크기 및 세포질과 세포 소기관의 양이 거의 변함없고요. DNA와 세포질의 물질이 감기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리 복제해놓고 2개씩 만들어놓고 나눠 갖는다. 이 뜻이다. 이 복제하는 기간이 감기다. 오케이. 세포 종류에 따른 세포 주기. 얘는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발생 초기의 배세포, 나날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수정란이 형성됐을 때 이 수정란이 세로로 한번 갈라져요. 그 다음 또 한번 세로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4조각이 돼요. 이건 수정란 2세포기 4세포배, 그 다음에 이번엔 가로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럼 8세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식이, 포배기, 낭배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난환이라고 해. 수정란의 초기 세포분열 단계 이쪽까지. 그래서 이때는 얘는 다 2N이야. 그런데 얘가 간기가 없어. 간기가 없기 때문에 세포가 점점 작아져. 나중에 이렇게 작아집니다. 자, 얘는 G원기, G2가 거의 없고요. S기, M기만 반복됩니다. 그래서 분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세포 주기가 매우 짧고 분열이 진행될수록 세포 키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G원기, G2기 거의 없고 S기와 M기만 반복되기 때문에 세포 주기가 짧다. 발생 단계의 세포, 상처 주의 세포는 세포 주기가 짧아서 빠르게 분열하게 됩니다. 다음 신경세포, 근육세포, 분화가 끝난 세포야. 더 이상 딴 걸로 발전하지 않아. 세포 주기가 G원기에서 S기로 진행되지 않고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G제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세포 끊어지면요, 우리가 재생시킬 수가 없어요. G제력이 그냥 멈춰있어서 그래. 자, 세포 주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면 비정상적인 분열이 반복되면서 암세포가 되는데, 보통 세포는 자, 이렇게 자라다가 서로 접촉하면 한 층을 이룬 다음에 멈춰요. 그런데 암세포는 한 층을 이룬 이후에도 계속 분열해서 여러 층을 쌓아요. 이때 분화라는 건 세포가 분열하면서 구성하는 조직의 특성에 맞게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가진 세포로 발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내 머리카락, 내 눈, 내 입술, 손톱 이렇게 분화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다는 뜻이지. 암세포는 세포 주기가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고 분열을 계속해서 세포덩어리 종양이 되고요. 이런 암세포의 특성은 주위 조직이나 기관에 침투해서 기능을 손상시키고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다른 기관으로 퍼져나가 전이가 돼요. 분화하지 않습니다. 정상세포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세포로 분화해서 정상적인 몸의 역할을 하는데 이 암세포는 절대 분화하지 않아. 기능이 없어진다는 뜻이지. 악성 종양은 침투성이 커서 주변 기관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전이 되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세포덩어리고요. 양성은 그나마 좀 낫다. 주변 조직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는 세포덩어리다. 체세포 분열, 몸을 구성한 세포로 분열해서 세포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핵분열, 세포질 분열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모세포와 유전물질 같은 두 개의 딸세포를 형성해요. 이때 중심체는 두 개의 중심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기에 복제돼서 전기에 이동하고 방추사가 뻗어나오고요. 방추사는 미세소관이에요.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 동원체에 부착돼서 염색체 이동에 관여합니다. 동물세포는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나오고요. 식물세포는 중심체가 없어요. 그래서 양극에서 방추사가 나온다. 핵분열, 간기는 중심체 보이죠? 그 다음에 핵막이 있네요. 핵막과 인이 관찰되고 S기 때 DNA가 복제됩니다. 중심체가 복제되고 두 개로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아요. 염색체 형태로 유전물질이 존재합니다. 얘가 만일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N은 4죠. 자, 그런데 간기 때 자기를 복제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될 거예요. 역시 이 N은 4고요. DNA 상대량은 이거 4가닥이었는데 8가닥이 된 거야. 근데 아직 보이지 않아. 복제는 됐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전기 때 핵막간이 사라지고 이게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방추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염색체가 웅축돼서 염색체가 되고요. 이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N은 4 그대로네요. DNA 상대량만 2배가 된 거예요.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형성되고요. 방추사가 동원체에 붙습니다. 핵막간이 사라지고. 다음 중기 때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돼요. 이러한 형태로 배열됩니다. 이렇게 상동이 있는 상태로 배열되고 방추사가 이렇게 동원체에 붙어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역시 이 N은 4고요. DNA 상대랑 8개 그대로예요. 후기 때는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붙어있던 게 이제 양극으로 이렇게 끌려가요. 이런 식으로 끌려갑니다. 방추사에 끌려서 이런 식으로 이게 후기예요. 그래서 후기 때는 염색 분체, 얘가 염색 분체다. 염색 분체가 방추사에 의해 양극으로 이동됩니다. 한 개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되어 있어. 세포 분열 시 염색 분체가 나눠지므로 딸에게 DNA 상태는 모세포가 같아지는 거고요. 후기가 진행될수록 염색 분체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말기, 염색체가 다시 염색체를 풀어주고요. 핵막관이 다시 나타나. 방추가 사라지고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다. 자, 교학세에서는 전기를 전기 또는 정전기로 구분하고요. 전기는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고 방추사가 형성된다. 전중기는 핵막 사라지고 방추사가 동원체에 붙는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세포질 분열. 세포질이 나눠지는 과정인데 핵분열 말기에 시작합니다. 동물세포는 세포질 함입 또는 만입이라고 해요. 우리 살 만져보면 부들부들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함입되고 세포질이 분리되고 두 개의 딸세포 형성해요.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굉장히 단단해. 우리 나무 단단하지, 그지? 그게 세포벽이야.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세포판이 형성됩니다. 세포판,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세포벽이 된다. 안에서 밖으로 성장하고요. 세포질 분리되고 두 개의 딸세포 형성한다. 세포판은 식물 세포의 세포질 분열 시 분열되는 세포 중 안에 생기는 경계막으로 딸세포의 세포벽이 된다. 체세포 분열 시 DNA 상태랑 변화, 감기 S기에 DNA가 복제되고 상태랑 2배 됩니다. 두 개에 따르게 반씩 분비하고요. 체세포 분열 결과 딸세포의 DNA량은 모세포와 같아져요. 그래서 자, 얘가 감기 때 자기를 복제합니다. S기 때 그러면 DNA 상태량이 처음에 2가닥이었다가 4가닥이 되죠. 그러다가 체세포 분열을 마치면 제자리로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있었어. 자기 복제했어. 그 다음에 중앙에 배열된 다음에 이렇게 방치가 붙어서 양끝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세포가 들어가고 얘도 다른 세포에 들어가겠네. 그지? 그러면 원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된다. 염색체 수와 DNA 양. 염색체 수는 동원체 수를 세면 되고요. DNA 양은 염색 분체 개수를 세면 돼. 염색체 수가 얘도 하나, 둘, 얘도 한 개, 두 개. 동원체 개수를 센다. 하나, 둘, 하나, 둘. 됐지? 다음 한 가닥, 두 가닥. 하나, 둘, 셋, 넷. 자, 염색 분체 수는 DNA 양이야. 가닥수 세면 돼. 그래서 얘는 DNA 상대량이 4개, 얘는 2개. 이렇게 형성하시면 돼요. 체세포 분열의 의의, 생장, 재생, 기관의 기능 유지. 생장,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세포수가 증가되고 몸이 커져요. 수박이 크게 자란다. 재생, 상처, 손실된 부분에 세포나 조직이 새로 생기고요. 상처 아문다. 도마뱀꼴이 다시 자란다. 기관의 기능 유지, 각 기관의 기능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야 됩니다. 파괴된 적혈구 대신 새 적혈구 만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혀가 있으면요, 이렇게 세포들이 있어. 근데 이 세포들이 손상되면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계속 해줘야 돼. 재생은 생물체가 상처를 입거나 몸의 일부가 잘린 후 손실 부위를 보관하는 작용이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 세포 크기가 커질 때 표면적은 부피가 커지는 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포가 필요한 물질을 흡수, 배출이 어려워져. 자, 작은 세포가 있고 큰 세포가 있다고 하자. 얘는 빠른 흡수와 배출이 가능하지만 얘는 이렇게 들어오다가 얘는 흡수, 배출하는 동안 들어오다가 말아요. 잘못하면 죽어. 그리고 세포는 핵이 통제하는데 이 핵이 커다란 세포질을 다 통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작게 쪼개는 거야. 세포의 기능은 단백질이 수행하는데 단백질은 핵의 유전 정보에 의해 생성돼. 세포 크기가 너무 커지면 세포가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을 빠르게 만들 수가 없어서 세포에 대한 핵의 통제가 어려워져. 잘못하면 죽지, 그지? 다음 페노프탈레인. 산성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 붉은색을 띠는 지시약이야. NaOH는 염기성이고 페노프탈레인은 붉은색을 만들겠죠. 염기성이 되니까. 그래서 무무불 이렇게 보세요.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무무불. 페노프탈레인 포함된 한천 조각을 크기가 다르게 자른 후 NaOH가 포함된 용액에 넣고 10분을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크기가 작은 놈은 NaOH가 이렇게 쭉 흡수되면서 빨간색이 될 거야. 그럼 빨갛게 이렇게 될 거야, 안까지. 하지만 크기가 커지면 이만큼밖에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안에 빨간색이 안 돼. 바깥쪽만 빨간색이 되는 거지. 크기가 작은 한초는 중심부까지 붉게 물들고요. 크기가 큰 한초는 겉부분만 붉게 물들어. 한천 쪽이 세포라면 세포 크기가 커질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積가 작아져. 이 부피분의 표면積가 작아지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흡수된 물질이 세포 전체에 도달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자, 그러면 부피는 1, 1이겠지, 그치? 표면적은 요게 1이고 6면체니까 6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부피분의 표면적이 6이 돼. 자, 이번에는 표면적이 2,
2, 6.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다 2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2, 2, 2. 그러면 부피는 2, 2, 2니까 8이 되겠지. 그지? 부피는 8이고 요 한 면이 2는 4네.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게 6개 있네. 그지? 그런데 부피가 커지면 부피분의 표면적 비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 부피가 클수록 부피분의 표면적 비가 작아지면서 물질을 흡수하고 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세포를 잘게 쪼개야 된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해야 된다. 그 뜻이다. 감수 분열,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에요.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세포 분열로 한 번의 DNA 복제 후 연속 2회 분열합니다. 염색체수가 절반이 되고 DNA 상대는 절반이야. 4개의 딸세포 형성해. 이렇게 생세포를 형성하면 정자, 난자, 화분, 난세포 등이 만들어진다. 감수 제1분열, 2형 분열이에요. 2n에서 n으로 가고요. 감기 때 DNA가 복제되고 감수 제1분열을 거치면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면서 염색체수가 절반이 돼. 자, 이때 감기는 분열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기는 분열기 아니다. 세포 생장하고 S기에 DNA 복제하고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게 된다. 전기는 염색체가 고치세요. 염색체가 형성되고요. 상동염색과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방추사 형성하고요. 동원체부터. 그러니까 자, 외팔이 외다리였다가 자기를 복제해서 쌍팔 쌍다리가 된 거야. 근데 얘네들이 둘이 붙어버려.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접합하게 되면 이가 염색체. 다른 말로 4분 염색체라고 한다. 2개가 칠한다. 이가. 그 다음에 염색부체 4개다. 4분 염색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이가 염색체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기는 이가 염색체 중앙 배열되고요. 후기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서 방치 사이에 양극 이동됩니다. 그래, 감기 때 이렇게 된 거야. 자기 복제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아직 안 보여. 전기 때 나타나겠다, 그지? 그런데 이가 염색체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 방치사 이렇게 보겠네. 중기 때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중앙에 배열돼. 그리고 후기 때 이렇게 염색체 형태로 양극으로 끌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때 얘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어. 얘도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당 자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나와요. 근데 염색체 수가 23개니까 2의 23승 조합을 나타내게 되는 거야. 다음 말기에는 핵막과 인이 나타나고 방추사가 사라져. 세포질 분열이 되면서 2개의 딸세포 형성하고요.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 세포에 들어가고 얘가 이쪽 세포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는 2n은 4였지, 그치? 그런데 제1분열을 맞추고 나면 n은 2가 되는 거야. 핵상 절반. 됐지? DNA 상대량이 아까 4가닥이었지, 그치? 그러다가 몇 가닥이 됐어? 그렇지, 8가닥이 됐어. 2배가 됐다가 다시 4가닥이 되네.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핵상 처음엔 2에는 4였네, 그지? 전기 때 2에는 4, 중기 때 2에는 4인데 1분열 맞추면 n은 2, 핵상이 절반이 되고 DNA 상대량이 감기 때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그지? 그러다가 전기 때 이렇게 이가 염색체 나타나고 중기 때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이렇게 배열돼 있다가 후기 때 이런 식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 얘는 n은 2고요. DNA 상대량이 몇 가닥이냐? 4가닥이야. 그러면 DNA 상대량이 처음에 4가닥이었다가 8가닥이 됐다가 4가닥이 다시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2라면 얘는 4고 얘는 다시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DNA 상대량이 2배가 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와. 오케이? 감수 제2분열을 동형분열이라고 해. n에서 n으로 가. 핵상인 변화가 없어. DNA 복제 없이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감기가 없어. 염색분체 분리되고 염색체 수 변화도 없어. DNA 상대량만 절반이 될 거야. 한번 보자. 일단 감기가 없고요. 전기 때 유전물질 복제 없습니다. 감수 제2분열 즉 바로 진행되고요. 새로운 방수사가 나타납니다. 중기 때 염색체 세포 중앙에 배열되고요. 후기 때 염색분체 분리되고 방치 사이에 양극 이동되고요. 말기 때 핵막과 인이 나타납니다. 세포질 분열로 4개의 딸세포 형성돼.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받았냐면 이렇게 받았다고, 그지? 2개의 세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중앙에 이렇게 배열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되겠죠? 다음 한쪽만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염색 분체 형태로 양쪽으로 끌려갈 거예요. 이쪽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하나의 세포로, 얘가 하나의 세포로 각각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두 군데 들어가겠네, 그치? 다시 보자. 얘하고 얘가 형성돼 있었어. 자, 얘가 각각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염색 분체 양극 이동. 그 다음 얘가 이쪽으로 간 거고 얘가 이쪽으로. 그러면 자, 딸세포가 4개 만들어져. 핵상은 N은 2, N은 2, 이쪽도 N은 2, 여기도 N은 2가 돼. DNA 성대량은 여기 각각의 세포가 4가닥이었다가 이번에는 2가닥이 되지, 그치? DNA 성대량 절반이 된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 염색체수가 반감되고요. 염색분체 분리되면 염색체수 변함없다. 기억해놓고. 감수분열 시 염색체수와 DNA 양이 변화. 1분열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서 염색체수가 반감됩니다. 2n에서 n. 감수 j 분열 때는 염색분체 분리되고 염색체수 변화가 없어요. n에서 n입니다. 그래서 감수 j 분열은 염색체수 절반되고 DNA 양도 절반. 감수 j 분열은 염색체수 변화 없고 DNA 양 절반. DNA 양의 변화. 감기 S기 때 복제해서 상대량 2배. 감수 j 분열 맞추면 상대량 제자리. 감수 j 분열 맞추면 0.5배가 된다. 딸세포 4개의 각 딸세포의 DNA 상대량은 절반이 된다. 그래서 제1분열 감기 때 S기 때 DNA 상대량 2배가 되고 1분열 맞추면 제자리 되더라고 2분열 맞추면 절반이 된다. 2였으면 여기가 4가 되고 이제 0.5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생세포에는 생세포 4개에는 각각 DNA 상대량이 절반인 놈이 들어간다. 다시 G1기 S기 거치면서 DNA 상대량 2배 되죠. 그 다음 계속합니다. 가다가 J분열 맞추면 상대량이 제자리에 되돌아가요. 그러다가 J분열 맞추면 이제 절반이 되네요. 자, 감기 때는 DNA 복제되고요. 염색체수 변함없고 DNA 양 2배 증가. 감수 제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거야. DNA 반감. 자, 감수 제2분열 때 염색분체 분리되고 변화 없다. 염색체수는. 하지만 DNA 양은 반감. 감수분열에 의해 염색체수 유지하고 유전적 다양성 증가합니다. 자, 감수분열할 때 제1분열 때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끌려가요. 그러면 얘가 1루도 갈 수 있고 1루도 갈 수 있고 얘도 1루도 갈 수 있고 1루도 갈 수 있고 얘도 1루 갈 수 있고 1루 갈 수 있으니까 각각 2개씩 경우의 수가 잡히면서 수많은 조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유전점을 지니게 되는 거야. 염색체수가 체세포의 절반이 되므로 생세포의 수정에 의해 만들어진 자손은 어버이와 같은 염색체인이 되고요. 세대를 거듭하여도 개체가 가지는 염색체수와 DNA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만일 생세포 염색수가 체세포와 같다면 자손의 염색수가 2배가 된다. 아까 했죠? 다시 봅시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얘는 46이야. 자, 바로 주면 큰일 나죠? 죽어요. 그래서 감수분열해서 정자에다가 23개. 아깝지만 나도 절반만 주자. 그러면 아들이 그대로 얘는 46. 세대를 거듭해도 아기의 염색체 개수 변함 없다.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을 낳는 것이 유리한 이유 보자. 집단 내 개체들의 유전자 조합이 다양하면 형질이 다양하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나는 개체가 많아진다. 키 큰 놈이 있고 키 작은 놈이 있다고 하자. 기초 대사량이 얘가 훨씬 커. 하지만 힘이 세. 먹을 게 많을 땐 얘가 유리해서 많이 생존하는 거고 먹을 게 적으면 얘가 오래 버틸 수 있어. 기초 대사량이 적어서. 그래서 얘가 살아남는다. 다음 교차. 상동 염체 일부가 교환돼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형성되고 감수 제1분열 전기 때 이가 S가 형성돼서 나타나. 교차를 통해 생시세포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만일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라는 놈이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얘가 자기를 복제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러면 라지, 라지 a, 라지 b, 라지 b,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연관된 유전자를 가지게 된다고. 얘는 같이 움직여. 같은 버스에 탄 애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세포 종류는 라지 A, 라지 B밖에 없고 스몰 A, 스몰 B밖에 없어. 이런 두 종밖에 안 나와.
그런데 감수 제일분열 전기 때 상동연수가 접합하면서 B하고 스몰 b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갔고 얘가 이리로 가니까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지네. 얘는 4종류의 세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유전적 다양성의 증가 요인은 상동 염수의 무작위적 배열과 분리, 정자와 난자의 무작위적 수정, 교차가 있다. 기억해놓고 유전적 다양성 증가, 감수 분열,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세포를 형성하게 돼. 수정을 통해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자손이 탄생하게 되는 거지. 자, 이건 앞에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확인해 보세요.